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4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1부에서는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내부 환경,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 2부죠. 2부에서는 경영과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과정론이라는 것은 세 가지 단계로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실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평가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서 이루어집니다. 즉, plan, do, see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경영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3장 플래닝 과정에 플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플랜이라는 것을 경영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경영 전략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 경영계획, 그게 보면 이제 4절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계, 경영과정이 이해. 이건 뭐냐면 plan, do, see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오늘은 이제 3장에서는 플랜에 대해서 배우니까 과연 플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플랜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짜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2절에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경영 계획으로서 나온 것이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경영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을 하는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n to see cycl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plan to see cycle이라고 하면은 plan to see cycle이라고 하면은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리 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경영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경영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경영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죠. 그 다음에 효과성이 무엇이고 효율성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관리 과정을, 경영 과정을 배우면서 거기에 뭐죠? 플랜 투 C라는 것이 세 가지가 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항상 암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플랜 투 씨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는요, 관리 과정의 뭐죠? 첫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 과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설계하는 단계를 우리가 계획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그 목표에 달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계하는 단계가 우리가 계획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요,
이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설계하는 결과로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면 계획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것이 뭐다?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효과성과 관계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그 탑 매니지먼트, 제일 고위 경영층이 하는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경영 전략이 수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실행 단계예요. 플랜 2 실행 단계예요. 실행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계획이 만약에 설계가 됐으면은 그 목표라는 경로를 실제로 가기 위해서 자원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원을 배분하며 실제로 그 자원을 사용을 해서 목표에 다가가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행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원을 뭐죠? 조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디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에 가는 길을 설계를 했는데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이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원이 10개가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지금 자원이 10개가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자원이 8개밖에 없다. 그럼 몇 개가 부족합니까? 2개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원이 10개가 필요한데 8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목표를 바꾸든가 혹은 어떻게 돼요?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경영활동을 할 때 우리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원이 10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로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게 8개밖에 없다. 그럼 2개를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겠죠.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후반부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겠고 또 주식회사라고 얘기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주들이 주식을 사게끔 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부족한 자원을 조달을 하게 되고 부족한 자원이 조달을 하게 되면은 이 조달된 자원을 가지고 실제 각 부서에 배분하면서 활동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행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실행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가 단계가 이루어져요. 평가 단계. 평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했던 계획대로 실제로 원했던 결과를 얻었는가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교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원했던 계획이 예를 들어서 50개였다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사용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45개를 그 결과물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개가 부족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왜 5개가 부족했는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에 들어가고 그 원인 분석을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평가 다음 나온 과정을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드백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한다면은 그 계획을 하고 다시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보죠.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달성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 과정이다. 그럼 plan, do, see.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뭐죠? 피드백 과정이에요. 피드백 과정. 결국 뭐냐?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원했던 기획대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가 원했던 기획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세 가지 plan, do, see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어떤 학자는 기업 활동 plan, do, see 과정을 이렇게 5가지 차원에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5가지 차원에서 보다 더 세분화되면서 해놨습니다. 먼저 계획 과정이라는 것은 전략 수립 단계예요. 전략 수립 단계. 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다다르는 뭡니까?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획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직 단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목표에 그 목표대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서 누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부장도 있어야 되고, 과장도 있어야 되고, 대리도 있어야 되고, 부서원도 있어야 되고, 그죠?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생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회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은 위에서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각각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분배되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할당된 자원을 가지고 일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지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할당받은 자원이 각각 부서에서 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유도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 과정은 뭐냐면요, 각각 부서에서 할당된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 간의 갈등이라든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체 조직의 목표에 맞도록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관리해주는, 그러한 조화롭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럼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원이 사용이 되고, 결국 뭐가 나옵니까?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결과물로 나오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러한 원인 제거하는 방향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획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수단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 5가지 관리 과정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이 5가지 관리 과정은 구태 얘기하면 요 위에서 얘기했던 plan 단계, doing 단계, seeing 단계, plan to see 과정을 보다 더 세분화시키면 5개의 과정으로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plan to see를 요 5과정으로 굳이 얘기한다면은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요 단계가 실행하는 단계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 단계가 평가하는 단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경영 과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플랜 투 씨 측면에서 또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경영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영 관리의 뭐죠? 출발점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플랜 투 씨.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조직 외적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단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영 계획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처한다는 말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기업 활동이 기업의 외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가 되는데, 즉 기업의 외적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그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영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제일 중요하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볼 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측정 가능성이에요. 측정 가능성. 측정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플랜 투 씨 과정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경영 관리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계량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려면 이제 토익 같은 점수를 700점 이상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적이 토익적 성적이 토익 시험을 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성적이 뭐 50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졸업하기 전까지 200점을 좀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를 설정할 때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평가할 때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를 내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느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하겠다. 혹은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마지막에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하겠다. 지금 이 글씨가 여러분들 제가 보기가 안 좋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약간 필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쓸게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루가 끝나고 나서 내가 4시간 공부했는지 6시간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 4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왜 5시간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4시간밖에 못했지? 그럼 뭐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내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계량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왜 원했던 거대로 달성을 하지 못했는가를 에 대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직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계량적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왜 계량적으로 표시가 되냐면은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항상 어떻게 표시해요? 계량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루에 뭐 목표를 무슨 고객과 뭐 5시간 이상 내가 면담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루에 생산량을 10개로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목표를 어떻게 됩니까? 그 계량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플랜 투 세 과정에서 플래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측정 가능하도록 계량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수립을 했을 때 비로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평가에 따른 결과 원인 분석을 통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측정 가능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측정 가능하도록.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표를 수립할 때 계층적으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층적으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계층적으로. 계층적으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조직은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서 표시를 내고 있거든요. 탑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미들 매니지먼트, 로우 레벨 매니지먼트. 세 개의 계층별로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계층별로 서로 뭐죠? 다른 수준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일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략적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기 계획을 얘기합니다. 즉 5년 계획 이렇게 5년 이상의 계획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이 하는 계획을 뭐라 그래요? 전략적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략적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장기 계획이 5년이라면은 이거는 1년이나 2년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위 경영층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운영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단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 계획이 1년이나 2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운영 계획은 예를 들어서 한 달 계획, 반기 계획, 분기 계획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별로 목표가 계층별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목표의 계층성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가 몇 분입니까?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이 결국 일 계획이 되고 하루 계획이 되고 하루 계획이 7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 4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되죠. 그죠? 월 계획이 되고 월 계획이 3개 모이면은 뭐죠? 분기 계획이 되고 분기 계획이 2개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기 계획이 되고 반기 계획이 2개 모이면 1년 계획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년 계획이 결국 하루, 주 계획, 일 계획과 직접적으로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표의 계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 밑에서 하는 모든 계획이
위에서 잡았던 전략적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표의 계층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제일 위의 단계에서 뭐죠? 전사적 계획, 장기적인 계획, 혹은 우리가 전략적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사업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부 계획에 따라서 각각 부서, 기능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계획이 크기가, 규모가 커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계획이 세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각각 부서가 계층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어떻게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서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죠? 장기 계획에서 우리가 결국 단기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1교시에서는 경영관리 과정 플랜 2C가 무엇인가, 경영관리 과정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랜 2C 관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플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랜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측정 가능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계층적으로 수립을 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시간에 그 계획의 하나의 종류인 MBO, Management by Objective, 그 다음에 실제로 계획이라는 것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경영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4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